우리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인천 지하철 3호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2호선처럼 인천 도심을 둘러싸는 순환선 형태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가 4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3호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는데 경제성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능할지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주영민 경기일보 사회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호선이 사실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 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연구 용역을 일단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4월 발주하는 연구 용역인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요. 이건 왜 들어가는 거냐면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만들고 또 승인하고 고시를 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3호선을 그 안에 밀어넣겠다. 이게 지금 인천시의 구상이고요. 일단 뭐 내년부터 들어가는 연구용역이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냥 한다 정도만 지금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일단 순환선이라고 하면 좀 낯선 표현인데 이게 어떤 노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재 이게 되게 많이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인천 2호선 역사인 인천 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노년역, 이건 수인선과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 테크노파크역, 이건 인천 1호선과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 동인천, 이거는 경인국철 1호선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아시아드 경기장, 이건 인천 2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이고, 삼산체육관까지 이어져요. 이건 저희가 아는 서울로 가는 7호선과 연결이 되는 거고, 다시 인천대공원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전체 총 연장이 59.63km에 총 35개의 정거장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게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이 10개 자치군구가 있는데 강화랑 옹진을 제외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를 다 거치는 순환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금 현재 인천 3호선입니다. 예. 앞에 좀 이 3호선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언제 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까요? 3호선 소위 그 대순환선이라 하는 개념은 민선 6기 이종복 시장 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09년도부터 2기 계획부터 이제 순환선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주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복 시장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인천에 있는 8개 구를 모두 순환선 형태로 뭐 연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뭐 촉진을 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은 경제성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이제 당시에 대순환선의 비용 대비 편입 분석 BC값이 0.2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이제 박남춘 시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했는데요. 그 역시 0.39 상당히 낮은 BC값을 보이게 되면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본노선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려고 하면 적어도 BC값이 0.7 이상이 돼야만 되거든요. 근데 거기 한참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본노선이 아니라 후보 노선으로 포함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박남춘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대순환선은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도 달빛 축제역에서 이제 남에서 북으로 이제 겸단 5력으로 이제 종축으로 세로형으로 3호선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 역시 인천 도시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정작 중요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안 되게 되면서 지지부진 난항을 겪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이 0.29, 0.39. 이게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바뀌기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박남춘 시장에서 이종복 시장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종복 시장이 과거에 민선 6기에 대순환선
이제 순환선으로 3호선을 이제 추진을 예. 하다 보니까 또다시 3호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정복 시장의 또 대표 공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당시에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순환선이 기본적으로 네. 수요가 적은 곳까지 교통 이 지하철이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성,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이었던 총연장 58km 그리고 킬로미터에다가 35개 역보다는 예. 어느 정도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순환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소순환선까지는 아니고 예. 대순환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지금 대순환선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순환선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BC값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호선 순환선을 이제 단계별, 구간별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BC값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시장이 발표했던 북부 순환망과 뭐 환승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단기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시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시는 일단 인천 8개 구를 연결해서 큰 대순환선을 만들겠다는 그 구상 안에 거쳐가는 몇 개의 주요 호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7호선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강남권 예. 진출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역들과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BC값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계획이랑 또 계양 쪽도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검담배후에 지금 계속 아파트 운영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그리고 인구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글로 모이는 사람들 또 아니면 거기서 수도권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서 BC값을 또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일단 기존 인천 1, 2호선이 되게 뭐 아시겠지만 각각 따로 노는 노선이거든요. 인천에서 따지면. 그래서 그게 해결하지 못하는 노선까지 연결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연결되면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추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3호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싹 순환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몇 어쨌든 BC값이 더 높을 수 있는 구간들 연결을 먼저 해서 천천히 해 나가겠다라는 게 뭐 그러면 BC값도 올리고 뭐 사업 추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게 지금 인천시의 생각이고요. 또 행정체제 개편을 유 시장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유정부 시장이 그걸 통해서도 약간의 변화를 줘서 어쨌든 역사에 약간 지금 계획보다는 변화를 준다라면은 이거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3호선이 생긴다면 뭐 교통이 편리하고 좋겠죠. 뭐 일단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한다고는 들었고 시에서 뭔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3호선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유정복 시장도 바뀐 것처럼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고 또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재생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만으로는 예. 대표적인 원도심이죠. 중구와 동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이제 예.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중구 동구에서 지하철 이용할 때는 뭐 주안역이라든지 이제 부평역까지 나와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요. 동선도 다소 좀 불편하고요. 또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이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분들 시민들이 예. 지하철을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평의 경우는 조금 그나마 좀 낫다고 볼 수가 있지만 계양의 경우도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서구로 갈 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우회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지하철 1, 2호선이 이게 저렇게
종축으로 이렇게 양쪽에 예. 유의지으면서 인천시청에서 교차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불편 이제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에서 편의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용 예.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순환선 논의가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뭐 교통이 취약한 원도심 지역에 기반망을 확충하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해요. 기존의 공약에도 뭐 재물포 르네상스, 뭐 원도심은 항상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시너지라기보다는 이건 일반론에서 인천 시민들 교통 편의를 예. 높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시너지 효과는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와는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이죠. 재물포 르네상스 공약과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 시장이 내항, 인천항 내항 18부두를 예. 이제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대표적인 해양, 문화, 관광 공간으로 좀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또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대순환선 예. 3호선 계획에도 인천항역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3호선이 개통될 경우에는 인천항 부근에 역사가 신설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물포 르네상스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3호선 순환선 역사가 들어오는 또 장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100분, 120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3호선 예. 대순환선에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3호선이 그 강화 옹진을 제외해서 모두 지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 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이 소식을 반갑게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뭐 방금 교수님께서도 예.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뭐 재물포 르네상스가 우리가 아는 재물포역 근처가 아니잖아요. 원래 동인천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동구 쪽이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반기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구회가 뭐 3호선 결의안도 발표하고 또 구청장 자체가 이걸 무조건 우리 역을 만들어줘야만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지난해 9월 기준 5만 8천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미미할 정도의 인구고 김찬진 동구청장 같은 경우가 2024년까지 인구 10만을 달성하고 싶다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확충되느냐? 3호선 역이 3호선이 들어서야 되고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인구를 유입할 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순환선이 유치가 되면은 어쨌든 역사가 신설될 거고 그럼 역사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을 할 거고 그 배후에 어쨌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라면은 살기 좋은 동네가 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동구에서 살게 되지 않겠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와 이 순환선을 어떻게 연계하면 동구나 또는 중구 쪽 주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예. 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경제성 얘기 앞에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이 경제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목에.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많이 주위에서 듣기도 하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정복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구를 전부 연결하는 예. 순환선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검단과 청라, 예.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겠다라고 지금 거듭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이제 그 순환선을 과거에 추진했던 대순환선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천 도시셔틀망 구축 계획을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높이기에는 상당히 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재물포 르네상스라든지 뭐 북부 순환만 노선,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양한 변수를 뭐 고려해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뭐 극대화 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은 이런 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다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경제성 부분에서 다소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추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이
3호선, 그러니까 수난선 얘기할 때 예. 이제 저희가 서울에 2호선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2호선은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얘기하는 건데 2호선은 그게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다른 선들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현재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서울시 전역을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천이 그 정도까지 순환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비식값이 뭐 0.7 이상은 되는데 한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네. 비식값밖에 안 나온다고 보고요. 또 인천이 과거보다 인구는 뭐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아마 인천 인구도 300만 한번 넘었다가 다시 지금 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가정했을 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원도심 곳곳을 연결하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비식값 좀 높여서 여기서 요 단계 일단 하고 그다음 또 비식값 높여서 여기가 발전되면 또 요 단계 요 단계에서 나중에 대수산선을 연결하겠다라는 그 구상 역시 일단은 언제 그게 다 완성될지는 미지수고요. 첫 번째 구간 만들고 어쩌면 나머지 구간은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유정복 시장이 되게 먼 장밋빛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현실화한다? 이거는 뭐 기자적인 입장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되게 일단 두 분 다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성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지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우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까 뭐 부장님 예. 말씀으로 하면 지금 상당히 지금 예. 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 대순환선의 대안으로 소순환선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이게 신도시와 원도시는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 너무 이 섹터가 넓어지거든요. 총연장이 59km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향에서 소순환선 개념이 나온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검토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원도심 위주로 순환선을 좀 작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예. 경우에 과거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그것도 역시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순환선보다는 다소 비식값이 높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검토해 봄직도 하는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유지시장이 워낙이나 원도심, 중구 동구를 활성화시키고 또 예. 신도심과 원도시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대순환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경제성을 높이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유정복 시장에 지금 예. 역점 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성을 높여서 3호선 추진에 박차를 기하는 게 시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인천시의 이제 의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다가올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 한 4, 5년 뒤인가요? 이게 가까운 시일에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용역이 끝나야 예. 비식값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지 그다음 현재 뭐 8개 구를 다 거치는 아주 방대한 계획인데 이게 또 용역을 거치면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소순환선 얘기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너무 먼 뒷얘기라 어쨌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2025년 하반기에나 하겠다라는 계획이 그때 뭐 승인을 받냐 못하냐 예. 이 얘기를 지금 2022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니까 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12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국비가 60%고 현재 계획으로는 12를 40% 잡아놨는데 뭐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돼서 12 먼저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다. 이것도 솔직히 뭐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결국은 모든 키는 국토부가 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헌포 르네상스를 뭐 활성화해가지고 뭐 한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뭐 동인천 르네상스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벌써 한 10년 넘게 들은 얘기죠. 근데 뭐 하나 삽든 거 예.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장이 유정복 시장이 되고 나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대순환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영 자체가 솔직히 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심이 앞으로
이게 더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는 좀 걱정과 우려가 좀 많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